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8월 1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드디어 CPI가 나왔는데 3.3을 예상했는데 3.2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 전에 CPI가 나오면서 장 초반, 그러니까 장 전에 그리고 장 초반 시장이 좀 상당히 강하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약간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헤드라인 3.2 나왔고요. 코어는 4.7 나와서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CPI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주요 지수 쪽 보시면 다우가 0.15%, S&P 500 0.03%, 나스닥 0.12% 상승했고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 0.4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0.4%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작할 때는 한 1% 넘게 올랐었습니다. 넘게 올랐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정강 후약이 돼버렸네요. 네. 업종별로도 보시면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은 커뮤니케이션이 한 0.42%, 자유소비재가 한 0.28% 올랐고 이외에 IT, 금융, 에너지, 소재, 강보합 정도 기록했습니다. 또 약했던 섹터 쪽으로는 유틸리티, 부동산, 필수소비재, 산업재, 헬스케어 이런 섹터들이 어제는 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쪽 보시면 테슬라가 한 1.3% 정도 올랐고 어제 크게 별다른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다 강보합 정도 한 0.23% 정도 이렇게 올랐고 애플은 한 0.1%, 엔비디아 0.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지지난주부터 좀 조정 분위기였는데 CPI가 이 정도 나오면 강세장이면 지난 조정을 한 번에 만회하는 그런 좀 강한 상승이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조금 실망스럽네요. 그렇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보시면 18개 종목이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부터 보시면 P&G, 시스코 시스템즈, 컴캐스트, 부킹홀딩스, 등등 이런 종목들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매크로 쪽 보시면은 금리가 장 초반에는 좀 떨어지는 거로 봤거든요. 10년물은 2년물 좀 떨어지는 거로 봤는데 어제 10년물이 10bp 오르면서 4.11%, 2년물이 3bp 오르면서 4.84%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소폭 오르면서 102.6 기록하고 있고 유가랑 천연가스가 어제는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또 하락했습니다. WTI 1.9% 정도 하락하면서 배럴당 82.8달러, 천연가스 한 6.6% 정도 하락하면서 2.8달러 기록하고 있고 TTF 가스 어제 한 7% 정도 유럽 쪽 빠지면서 37.1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3만 불을 돌파했었다라는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요. 오전 기준 29,400불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29,500불에서 딱 껌딱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는 것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어제 10년물이 다시 10bp 올라가면서 4.12에 단기물은 그대로 4.84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이 단기물 사고 빌 에크만은 장기물 숏인데 둘 다 맞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단기물은 금리의 변화가 크게 없고 10년물은 금리가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으면서 이게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듯한 모습이네요.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섹터별로 자동차가 많이 빠졌네요. 예, 어제는 특히 자동차 쪽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GM이 한 마이너스 5.8, 포드가 마이너스 4.5, 루시드 마이너스 4.24, 리비안도 한 2% 정도 하락했는데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 생산 차질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 노조 우려에 또 하락을 했는데 노조에서 GM이나 포드 등등 회사 각각 회사에게 인건비 등의 비용을 80빌리언 이상을 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UAW 여기는 유나이티드 오토 워커스 이렇게 해서 노조로 되어 있는데 시간당 임금을 150달러 이상 올려달라. 그리고 임금 46% 인상해달라 라고 했고 뭐 생활비도 올려주고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축소를 해달라. 그리고 퇴직자 수당 증액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노조 쪽에서 기업의 기록적인 이익 성과는 기록적인 계약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노조 약 15만 명의 근로자가 기업들이 10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회복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회사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시간당 임금 쪽 보시면 포드 같은 경우 한 64불, 그리고 GM이나 스텔란티스가 한 55불, 테슬라가 한 45불에서 50불 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노조 쪽에서는 임금을 150달러로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한 80빌리언 이상을 노동자들한테 지급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주가가 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나이티드 오토 워커스라는 게 GM 내부 노동조합이 아니라 자동차 네, 연대 자동차 노조 회사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네. 노동조합이다,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 주가 크게 하락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어제 CPI 발표가 돼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 헤드라인 3.2%, 그리고 코어 CPI가 4.7% 발표됐습니다. 사진 1번 추이인데 고점 보시면은 작년 6월 달에 CPI가 9.1%가 고점이었고요. 또 코어 CPI가 작년 9월 달에 6.6%로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사진 2번을 봐주시면 그 주거비를 제외하는 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작년 9월에 6.46%로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까지 계속 둔화되면서 4.13%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3번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헤드라인 CPI가 100% 됐는데 네, YY 3.2%, MM으로 0.2% 기록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푸드가 전체 비중이 한 13% 정도 되고 있는데 YY로 4.9%, MM으로 0.2% 오르면서 여전히 식료품 물가는 그래도 좀 꽤 비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Food Away from Home 이라고 되어 있는 게 YY로 7.1% 올랐는데 외식 물가거든요. 네. 그래서 외식 물가 여전히 비싸고 가끔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뭐 뉴욕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밥 한 번 먹는데 한 20만 원씩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도 음식 쪽 물가는 비싼 상황인 것 같고 에너지 쪽 보시면은 YY에서는 다 대부분 파란색입니다. 에너지 YY 마이너스 12.5%인데 우측에 MOM 쪽 보시면 다 빨간색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유가도 오르고 있고 천연가스도 약간 오르는 모습들이 네, MOM으로 약간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YY로는 13% 정도 감소했지만 MOM으로는 약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도 발표될 CPI에서 에너지 추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코어 CPI 쪽 보시면은 코어 CPI가 전체 비중이 한 80% 이렇게 되고 있고 아래에 커머디티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은 YY로 오른 부분들입니다. 뭐 타바코 앤 스모킹 프로덕트 담배 쪽 전년 대비 한 6.1% 오르고 있고 사실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주거비 쪽입니다. 쉘터 이게 전체 비중 한 35% 비중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7.7%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래에 렌트 이런 쪽 보시면 전년 대비 8% 그리고 OER 이쪽에서도 한 7.7% 증가를 하고 있고 전월 대비로도 한 0.4% 정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점은 사진 4번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주거비랑 렌트비 아래에 있습니다. 주거비랑 렌트비 추이입니다. 이게 고점 찍고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7월 달에 주거비가 7.69%였는 이번에 발표된 주거비가 7.69%인데 지난달이 7.83%여서 전월 대비 빠지고 있고, 또 7월 달에 이 렌트비가 8.03%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이 8.33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렌트비랑 주거비 이런 것들이 고점 찍고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CPI 내에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런 주거비가 앞으로 좀 계속 하락하게 된다면 또 CPI는 또 더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사진 5번은 이제 연준의 그 Fed's 인플레이션 모멘텀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흰색 선입니다. 1 month annualized에서 연율화 시킨 건데 이게 우측 보시면 거의 2%에 다가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1개월 기준으로 1.9%, 3개월 기준으로 3.1%, 6개월 기준 4.1% 이렇게 되고 있어서 1개월 기준으로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발표됐을 때 6월달 수치도 그게 1개월이 1.9%였거든요. 그래서 네. 2개월 연속 그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물가가 확실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은 7월달 CPI는 연준이 희망하는 대로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CME 페드워치에서 봤을 때 9월달 동결 확률이 한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CPI 지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고, 아마 지난번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달에는 안 올리겠죠, 그죠? 예, 일단 9월 한번 좀 달에는,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건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작년에 미국 시장이 저점을 찍었던 그때가 10월 둘째 주였으니까 그 10월 둘째 주 때 우리나라 환율도 되게 높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그죠? 그때 4.2% 가까이 나오면서 시장의 모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YOY로는 이번 10월 달이 뭔가 다 개선되는 듯한 모습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그러면 10월 달 장이 이번에 오히려 8, 9월 좀 조정받고 10월부터 좀 랠리가 또 들어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CPI는 또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어서 그 노브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드디어 했네요. 실적 네. 발표했고요. 그 어제 주가는 한 3% 정도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부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매출은 이게 그 덴마크 크로네로 발표가 됐는데 이거를 블룸버그에서 다 미국 빌리언 달러로 다 이제 바꿔서 네. 쓰다 보니까 약간의 숫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습니다. 일단 매출은 7.9빌리언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컨센서스가 8.1이었는데 매출이 컨센을 하회했고요. EPS도 1.26달러에서 그리고 전년 대비 한 50% 증가를 했지만 컨센서스가 1.33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 YOY가 34%, EPS도 50%. 네. 최근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뭐 대단한 상승률인데 예. 컨센서스가 이렇게 높게 잡혀 있었다는 말은 이미 다 예상을 했다는 거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주가도 많이 최근에 강했었고 그죠? 그냥 17% 화요일날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보면 전반적으로 다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그 매출을 브레이크 다운 해보면 3개 정도 사업부로 나눠지는데, 당뇨와 관련한 그 제약 제품들 쪽이 한 5.8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28% 증가하고 있고, 또 당뇨 안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오젬픽이라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당뇨 관련 치료제인데 이쪽에서도 비만이랑 같이 묶인 제품 중 하나입니다.
오젬픽이 한 3.23빌리언 매출 나오면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또 비만 관련 쪽 매출이 1.51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189%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두 개밖에 없는데요. 삭센다 쪽 매출이 407밀리언 달러, 전년 대비 16% 증가, 그리고 신상품 위고비가 1.1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550%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관련 다이어트 제품들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또 희귀질환 쪽 이쪽에서는 601밀리언 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19%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삭센다가 기존에 있던 네, 원래 있던 제품이고 겁니다. 위고비가 새로운 상품이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에 사진 1번이랑 2번을 보시면은 사진 1번은 이제 노브론디스크의 매출 추이입니다. 2010년부터인데 2010년에 한 11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다가 지속적으로 올해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컨센서스가 한 33빌리언, 그래서 25년까지 한 44빌리언 정도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사진 잘렸는데 이 선은 YY 증감률입니다. 선은 YY고 바는 이제 매출액입니다. 네. 그리고 사진 2번 보시면은 2021년부터 EPS 추이랑 매출액 추이, 그리고 아래에 그 오비시티 케어라고 되어 있어서 비만 관련 매출 쪽이고, 위고비 보시면은 22년에 한 876 이렇게 나오면서 586%, 아래 YY 또 증감률인데 586, 390, 69, 35 이렇게 해서 YY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반면에 아래 삭센다 이쪽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제품 위고비의 성장성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삭센다하고 위고비하고 봤더니 21년도에는 위고비가 삭센다의 10분의 1 정도 그렇습니다. 수준이었다가 작년에 절반까지 쫓아오고 올해는 완전히 삭센다의 거의 2.5배 이상 매출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뭐 5배 이상, 6배 가까운 식으로 확실히 근데 위고비가 뭐 삭센다에 비해서 어떤 비만 치료 효과가 되게 좋은가 봐요. 일단 성분이 다르고요. 여기 위고비 옆에 그 세마글루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삭센다는 리라글루타이드라는 거 약간 성분도 다르고 부작용도 훨씬 적다라고 하고 있고, 삭센다는 매일 한 번씩 맞습니다. 네. 근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맞고, 제가 한 60 몇 주 동안 거의 한 16% 정도 감량 효과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훨씬 더 간편하고 체중 감량 효과도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라일리에서 한다는 거는 위고비랑 비교해서는 어때요? 이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위고비가 기간은 조금 일라일리게 터제타파이드거든요. 그게 기간은 한 70 몇 주가 되는데 그것도 기간은 더 길고 기간이 더 긴 거에 따라서 체중 감량 효과도 퍼센트가 좀 더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더 길게 맞으니까 그 퍼센트도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1번 사진 1번에 나오는 이제 매출 추이를 보니까 그 전에는 15, 16, 17, 18, 19 뭐 이때까지는 그냥 아주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가 22, 23년 되면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위고비의 그런 좋은 약효 효과랑 또 매일 맞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 때문에 이쪽 시장이 커지고, 이 비만 시장 자체도 꽤 큰 시장이라면서요? 예, 비만 시장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사진 6번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비만 시장이 22년 당시에 모건슬리에서 전망을 했을 때 24년에 6빌리언에서 23년까지 그러니까 24년에 6빌리언이었고 30년까지 54빌리언을 봤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모건슬리 자료를 다시 한번 봤더니 더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77빌리언으로. 그러니까 54빌리언을 원래 봤었는데 77빌리언으로 올렸고, 그렇게 봤을 때 CAGR로 53%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리서치 또 22년도에 리서치 했던 거 보면은 전 세계 인구에서 한
거의 한 7억 명 정도가 네. 글로벌하게 비만 환자인데 그 중에 한 7% 정도가 그 비만 환자들 중에서도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고 이제 진단받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비만 환자들 중에서 한 7%가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2035년까지 비만 환자 중에서 약 한 25% 정도가 또 약물 치료받고 비만 및 체중 관리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뭐 한 30-40%라고 보면서 야, 참 다른 섹터에서는 이런 성장이 나오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물론 최근에 이제 AI 시장이 또 그렇게 고성장하는 모습을 나왔는데 야, 바이오에서도 CAGR이 53%씩 예, 2030년까지 되면 야, 이 시장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그런 시장처럼 보이네요. 네, 그리고 네, 다시 노브노 쪽 넘어가서 보시면 사진 3번이랑 사진 4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랑 OPM 추이인데 이번에 매출 총이익이 매출 총이익률 GPM이 한 85.5%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이 44% 정도 나왔습니다. 네, GPM이 2015년에 가장 고점을 찍었었던 때가 한 85% 정도 됐었는데 올해 연간으로 보면 84%, 이번 분기 85.5% 되고 있어서 항상 GPM이 2010년도 때도 80% 넘었었고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OPM 같은 경우도 항상 40%대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이 회사는 돈을 되게 잘 버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쪽에서 이제 세그멘트별로 제가 한번 나눴습니다. 사진 5번 쪽 보시면은 이 세그멘트별로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요. 당뇨랑 비만 쪽 이렇게 나눠주고 희귀질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줍니다. 당뇨 비만 쪽을 합했을 때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45%가 나왔고 희귀질환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28.7%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네, 당뇨랑 비만 쪽이 성장률도 상당히 강하고 OPM도 45%나 넘게 나오고 있는 쪽이어서 앞으로 이쪽에서 매출의 성장이 더 가파르게 일어난다면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4번에서도 그 추이 그 24년 25년 컨센서스가 있지만 약간 네. 올라가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면 희귀질환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냥 일반 비만 치료나 이런 쪽에서는 돈을 그냥 저마진을 낼 것 같았었는데 완전히 반대네요. 예. 물론 희귀질환도 영업이익률이 높긴 하지만 예. 이쪽 당뇨랑 그리고 비만에서 44%, 45% 이런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순이익 같은 경우도 한 2.9빌리언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 49% 증가하고 있어서 순이익률이 한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가이던스 말씀드리면은 매출 성장률을 27%에서 33% 성장할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한 31%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영업이익 성장률도 31%에서 37% 컨센이 37%인데 상당 기준으로 컨센에 부합하는 가이던스를 준 것 같습니다. 실적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센서스 자체가 눈높이가 되게 높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출액이나 EPS 이쪽도 컨센을 하회했고 가이던스 쪽에서는 뭐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나요? 네, 장 전에 실적 발표했었는데 장 초반에는 한 2%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 열리면서 주가 한 2% 정도 약간 밀렸습니다. 네, 네. 가이던스 쪽에서 약간 가이던스에 실망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CEO 코멘트가 좀 있었나 봅니다. 네, CEO 코멘트 쪽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위고비 수요가 너무 강하다. 오히려 그러니까 신규 환자들 네. 이 스타터 도스 물량을 줄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규 환자를 받기보다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공급을 또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2주, 64주 차를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신규 환자를 더 받아서 하기보다도 기존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급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이다.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어서 광고도 뭐 중단을 했었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또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신규 환자들한테 이 공급은 계속적으로 좀 제한될 것이다. 내년까지도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발표된 그 셀렉트 임상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위고비는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이 발생률을 2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목표가 한 17% 정도였었는데 이를 상회했고요. 현재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 커버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번 임상 결과에 따라서 비만 신약에 대한 보험 적용이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만 시장 성장 가속화 기대감이 또 시장에서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비만 약물 보유한 인벌사고 이 회사를 한 1빌리언 넘게 주고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런 그 약품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평균 체중 감량 한 3.3%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노보노는 비만 및 비만 관련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고비가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이쪽에서도 효과가 있어서 좀 계속적으로 이런 작은 회사들도 인수를 해서 기술력을 조금 더 늘리고 제품 그 파이프라인 확장 이런 것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나오면서 네.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 맞습니다. 이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또 2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네. 앞으로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예.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가격도 훨씬 싸질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수요도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 주사로 맞으면 나중에 뭐 경구용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다른 회사들 경구용 또 비만 치료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 관련해서 최근에도 여러 기사들이나 또 국내 시장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이런 관련된 기사들 쭉 제가 좀 읽다 보니까 이 노보노디스크도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인수해 버린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보면 M&A 이슈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이제 예. 추측성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여기 그렇게 나오네요. 인벌사고를 네. 인수를 했었네요. 했습니다. 네. 요것도 어제 했습니다. 8월 10일 날로 오피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그리고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그 회사 그 IR 자료 봤을 때 2년 현금 흐름이 거의 한 70빌리언 정도 또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해서 한 연간 3.4% 정도 이렇게 자사주 소각도 하니까요. 배당도 하고 그래서 연간 한 3.4% 정도의 주주 환원율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막 드는데 이런 회사들이 국내 회사 몇 군데를 이제 접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었는데 여러 회사 다 접촉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인벌사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건지 예. 아니면 이와 관련된 회사들을 지금 마구마구 M&A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노보노디스크에서 이런 회사를 인수했으면 또 다른 경쟁사가 그죠? 예. 네, 또 비슷한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분위기는 당분간 좀 핫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CAGR이 뭐 50% 나오면 네, 걸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우리 남궁 대리가 이 노보노디스크 얘기한 게 이번 주 월요일 날 밤에 네. 신과 함께 나와서 얘기를 하셨죠. 글로벌 라이브에서 글로벌 라이브. 이제 일라이 릴리가 화요일 날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나갔을 때 이번 주에 웬만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다 끝났는데 그래도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는 좀 볼만하다. 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얘기할 때 표정이 이번 주에 대단한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아직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예, 그런 표정이었어요. 또 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예. 사람들이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되는 기업들에게 또 관심이 더 많으시거든요. 빅테크들이 대체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하니까 그렇네. 그래서 네, 그런 네, 재밌게 보려고 했습니다. 예. 얘기하실 때의 표정이 이번에 대단한 회사들 발표 나오니까 좀 관심 좀 가져봐봐 막 이런 표정이었는데 지금 보는 그래프는 뭔가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노보노의 주가 추이 12개월 포워드 EPS와 PER 추이입니다. 초록색 선이 주가이고요. 흰색 선이 EPS 추이, 갈색 선이 PER인데 최근에 보신 것처럼 한 17% 올랐기 때문에 PER이랑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이 추정치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멀티플이 지난 월요일에만 해도 27배였었거든요. 네. 27배였을 때 이 긴 막대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때 네. 제가 3프로에도 말씀드렸던 게 멀티플은 좀 빠져 있는데 주가도 좀 빠져 있고 EPS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멀티플이 한 30배 이상 올라갈 것 같다. 멀티플 레인지가 맥스로 봤을 때 35배 이상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7배니까 30배 초반 또 잘 보면 30배, 뭐 35배 정도도 가면 주가 상승 여력은 그래도 좀 꽤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PER은 한 31.5배 그래서 밴드 기준으로 보면 최상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주가가 빵 튀기 전에 PER이 되게 좀 착한 PER. 예, 그렇습니다. 예. 27배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2015년도에 GPM하고 OPM이 제일 좋게 나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추측을 하기로는 이번에 위고비라는 신약이 나오기 전에 이 싹센다가 나오면서 그때는 GPM이랑 예. 영업이익률이 예. 제일 좋았었나? 네. 뭐 이런 좀 추측을 해보고 아마 거의 비슷한 2016년, 17년도에 삭센다가 나왔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삭센다가 만약에 2012년도 정도에 출시를 했다면 지금 이제 GPM 추이가 12년부터 이제 빵 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12년 출시했는데 실제 최고 영업이익이 나왔던 영업이익률이 나왔던 거는 한 3, 4년 뒤면 우리가 이번에 위고비가 나오고 나서 최고의 이익이 나오는 게 뭐 2, 3년 뒤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 2015년 전후로 해가지고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좀 네. 분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노보노 디스크 실적 정리까지 다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붐이 불기 시작했고 그러고 보니까 2015년 상반기까지 네. 미국 시장에 있어서 최고의 주식 섹터는 바이오였어요 그때. 네네. 네, 그때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2015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때 바이오 붐을 일으켰었는데 2015년 하반기로 넘어가는 한 6, 7, 8월 달에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노보노디스크의 매출 총이익률 추이랑 거의 비슷해서 좀 예. 신기하네요. 15년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뭐 바이오 회사들이 다 비슷한 이익을 내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때 당시에 저도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과 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나온 실적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남궁재훈 대리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